오케이. 자, 합시다. 자, 관계대명사 일단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문법이어야 되지만 어려운 문법이지. 그래서 일단 얘네들에 대한 표를 먼저 그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뭐 이 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표니까. 그래서 주격, 목적격, 그리고 소개수격. 일단 관계대명사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다 하고서 들어갈 거예요. 사람, 사물, 그다음 둘 다, 그다음 선행사 포함이에요. 이미 알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딱히 안 적으셔도 되고, 모르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적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와 관련한 거는 데일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 표를 모르고서 하자라고 하시면 말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기본적인 표는 저렇게 그려지게 되지. 자, 그러면 저거는 뭐 때문에? 말해봐. 예? 와. 됐을까? 오케이.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주셔야 되는 거냐면요. 자, 내가 친구가 있어. 근데 그가 춤을 아주 잘 춰. 그럼 이걸 한국어 문장으로 바꿔보자 라고 하면은 한 문장으로 합쳐서 나는 춤을 잘 추는 친구가 있다 라고 하는 말인 거지. 이게 지금 여기서 춤을 잘 춘다 라고 하는 말이 영어 문장에서 he부터 where까지의 내용이 이 명사를 꾸며주는 방식으로 해서 명사 앞에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 이게 한국어라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여기서처럼 지금 주어 동사라고 하는 하나의 문장이 명사를 꾸며주고 싶은데 이걸 이 명사랑 어떻게 연결을 해줄까라고 하는 고민에서 나온 문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영어로 가보자라고 하면 영어식 문장으로 가자. 자, 내가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춤을 잘 춰. 한국어 문장처럼 이 명사 앞에 깔아줄 수 없잖아. 영어는. 왜냐하면 주어 동사로 해서 절이잖아. 그럼 두 단어 이상이야. 영어에서는 형용사가 두 단어 이상이다라고 하면 항상 명사 뒤에 붙어야 되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이 명사 뒤에 주어 동사를 연결해주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얘들 어떻게 연결을 해주냐라고 하냐면 자 앞에 이렇게 두 문장 있잖아. 얘를 연결을 해주려면 and 넣어주면 되잖아. and 넣어주면 겉모양만으로도 한 문장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 내가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춤을 아주 잘 춰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지겠지만 깔끔하지는 않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자 앞에 명사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대명사 he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때 접속사와 he를 어떻게 해주는 거야? 합쳐주는 거야. 이렇게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쳐줘서 만들어주게 되는 건데 일단 그때 이 똑같게 되는 명사가 앞에서 friend라고 하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이때 he는 이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 주어 역할하고 있는 거니까 주격. 그래서 후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and랑 he랑 후로 합해주고 나서 나머지 문장 그냥 그대로 다시 써주시면 된다. 그러면 문장이 합해지게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때 관계대명사를 만들 때 왜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해주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앞에도 주어 동사고요 뒤에도 주어 동사예요. 그럼 절과 절을 합해주려면 항상 접속사가 필요한 거잖아.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가 춤을 잘 춰, 춤을 잘 추는 친구야 라고 해서 이 문장의 내용을 누구한테 연결을 해줘야 돼? 앞에 나오는 명사를 가리키는 내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뒤에 나오는 말이 얘를 가리켜야 되는 거야. 그럼 지칭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해서 만들어주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접속사이기도 해. 문장과 문장을 이어줘. 근데 대명사를 합쳐줬어. 그러니까 이 문장의 내용이 앞에 나오는 명사를 가리켜주는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관계대명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항상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이다 라고 알고 계셔 주셔야 되겠다. 이거 너네 아마 영작에서 나오지 않았나? 영작 데일리 마스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닌가? 나왔던 거 몰라.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래서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거를 잘 알고 계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얘네들은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라고 되는 거였었잖아.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이 절의명이 앞에 나오는 명사를 지칭하면서 꾸며주는 거잖아. 그래서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말은 항상 문장에서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알고 계셔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들어가기 전에 기본으로 알고 계셔 주셔야 되는 말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위에 설명에서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앞에 나오는 명사, 선행사를 수식한다 라고 해서 나와져 있어요. 얘는 우리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해서 얘는 그러면 대명사니까 지칭하는 말이 앞에 있는 명사를 가리켜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명사는 관계대명사 앞에 나와서 관계대명사가 무엇을 지칭할 거야 라고 해서 먼저 나와서 알려주는 말이지. 그래서 먼저 나오는 명사다 라고 해서 그냥 선행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알고 계셔 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관계대명사 앞에는 항상 선행사가 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의 자리는 무조건 선행사 뒤의 자리다 라고 알고 계셔 주셔야 돼요. 얘가 나중에 가서 조금 골치 아파질 수 있으니까 지금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래서 밑에 나오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바로 가보자 라고 하면 I know a girl. 자, 내가 그 여자아이를 알아요. 그리고 그녀는 원한대요. 뉴스 리포터가 되기를 해서 원한다. 자, 얘 목적어지만 뒤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때 앞에 가는 girl이랑 누구랑 똑같은 거야? she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and랑 she랑 합해지게 되는 건데 얘는 뭐예요? 사람이지. 그리고 얘 주어지. 그러니까 주격이 되어져서 위에 나오는 who로 합쳐지게 되는 거고 나머지 문장 그대로 써주시게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래서 이때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 얘가 얘를 가르쳐주는 거니까 얘를 선행사. 자, 밑에 거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 blocks랑 day랑 똑같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and 넣어주시고 이때 and랑 day랑 합해서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사물이고 얘는 뒤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위치. 저 표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표에 대한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셔 주셔야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우리가 주격과 목적격 같은 경우에서는 너네들의 이제 우리의 2학년 때에서 등장하게 되는 하나하나의 주요문법이 되어진단 말이야. 그럼 학교 시험 문제가 가장 간단하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어? 빈칸에 들어가야 될 게 후야 위치야 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겠지. 이게 가장 간단한 문제 유형이라고.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관계대명사를 뭘 고를지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주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과정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선행사의 종류를 먼저 봐주셔야 돼. 선행사의 종류를 본다라고 하는 건 사람이냐 사물이냐 그건 아무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뭘 따져봐 주셔야 되는 거야? 대명사가 원래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냐. 대명사 역할을 따져봐 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얘가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봐주셔야 된다. 그러면 관계대명사 고르는 건 쉽게 해결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보자 라고 하면은 자, 지금 이 문장에서 보시면 얘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였었잖아. 뭐가 선행사야? 앞에 나오는 덜이 선행사인 거지. 자, 그러면 이때 동사는 수일치 누구한테 해줘야 돼?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누구? 거래한테 해줘야 되는 거지. 왜냐면 여기서 주어 역할을 하는 대명사가 원래 누구였던 거야? 얘잖아.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 다음에 나오는 동사의 수일치 혹은 시제 혹은 태, 능동과 수동, 그거를 누구한테 맞춰줘야 돼? 선행사한테 맞춰주는 거 알고 있어? 라고 하는 문제 정도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크게 나오면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오게 된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기까지 별다르게 이제 그럼 당연하죠 라고 알고 계시다 라고 하시면 좋은 거. 관계대명사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신 거니까. 자, 그래서 밑에서 넘어가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가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자, 일단 우리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얘네들은 앞에서 한 내용대로 따라가자 라고 하면 명사 있잖아. 그리고 이 명사랑 똑같은 거잖아. 접속사 나왔잖아. 얘랑 합해져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되는 거잖아. 그리고 목적어가 없어지겠지. 그대로 써준다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목적어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목적어의 종류에는 이거 뒤에 있으니까 뒤에 가서 합시다.
지금 한 번에 다 하고 싶긴 한데 뒤에 가서 하자. 자,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서는 뒤에 나오는 목적어랑 앞에 나오는 명사랑 똑같아서 접속사랑 합해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바꿔준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나 주격 관계대명사의 기본적인 형태를 알고 계셔 주셔야 돼. 선행사가 나오고 나서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무슨 격이야? 얘는 주격이 되어지는 거지. 그치? 왜냐면 얘가 주어 옆에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목적어가 없어. 그럼 얘는 목적격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야? 관계대명사를 자르고 보자. 그럼 이 뒤에는 주어가 없는 거지. 얘는 뭐야? 목적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네.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문장이 항상 어떻다? 불완전하다 라고 알고 계셔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문제를 더 활용하자 라고 하면 나중에 뭐랑 뭐를 비교해줘야 돼? 접속사와 관계사를 비교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중학교 3학년 이상에서는. 여기가 접속사 자리야? 관계사 자리야? 아니면 관계대명사 자리야? 아니면 관계부사 자리야? 라고 하는 걸 비교를 해줘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근거가 뭐밖에 없어? 안전하게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뒤에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갖고서 따질 수밖에 없다고. 관계부사나 접속사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 문장 완전하죠.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 문장 불완전하잖아.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에서는 뒤에 문장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반대로 말하면 중학교 저학년 혹은 2학년 수준까지의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야? 너가 이 구문을 이해하면서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걸로 따져가면은 3학년 이상에서는 이 자리가 누구의 자리인지 알아? 얘가 들어가는 경우랑 얘가 들어가는 경우의 차이를 너가 알아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걸로 가는 거라고. 항상 말하지만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문장의 차이를 잘 인식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문장을 통으로 읽으면서 가시면은 못 봐. 볼 수가 없어. 그건 감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구문 분석이랑 그런 것들이 먼저 연습이 되어 주셔야 돼요. 사실 저 고등학교 때 편하기 위해서 지금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편한 거는 그냥 다 암기하시면 돼요. 싹 다 암기하시면 그냥 적어도 80점 나올 거야. 근데 그거는 고등학교 때 어그러져요. 절대 못해요. 너네들이 약간 인지 부족가 올 거야. 고등학교 때 봐서 나는 중학교 때 80점, 90점 정도 나왔는데 그럼 고등학교 때도 80점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절대 안 나와. 그렇게 보면서. 거기서 60점이라도 나오면 다행이다. 70점이라. 자,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인데 이걸 지우시다.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간단하게 이해를 하자 라고 하면은 자, 그 단어야. 내가 몰라. 그 단어의 의미를 이라는 문장을 썼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네 한 문장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면 and 넣어주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 더 월드랑 뒤에서 똑같은 게 뭐야? it지. meaning 아니잖아. 소유격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and랑 it랑 합해줘서 뭐가 돼?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돼요. 얘는 소유격인 거니까. 그러면 합쳐져서 후주가 돼. 근데 반복해서 말하지만 얘는 소유격이야. 그 말은 무슨 뜻이야? my랑 유사한 아이라고. 그럼 우리가 문장에서 my만 써? 아니잖아. 소유의 대상이 되는 뭐가 있어야 돼? 명사를 같이 써주셔야만 한다고. 그러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만들 때 이 소유의 대상이 됐던 소유격 뒤에 나와 있던 이 명사가 함께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I don't, no. 여기서 no를 썼네. 네. 같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단어? 이거 둘 다 사진 찍어서 나왔거든. 알았지? 공부 풀린 거 피드백 올려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whose meaning I don't know라고 해서 나와져 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항상 소유격 뒤에 나오는 명사가 항상 같이 움직여준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알고 계셔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했을 때 주격은 바로 다음 동사가 나오고요. 목적격은 주어 동사 나온다. 목적어가 없었어. 그럼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나오게 되냐? 명사의 괄호를 치고 나서요. 주어 동사의 방식으로 나오게 된다. 이때 명사의 괄호는 왜 쳤냐? 라고 하시면 지금 여기서 명사 있고 나서 주어 동사잖아. 만약에 I don't know its meaning이 아니라 의미가 바뀌어가지고 its meaning is not clear 이라고 해서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자, 저 상태에서 소유격 만든다라고 하면은 whose meaning 이라고 하고 나서 바로 동사 나올 거 아니야. 아시겠죠? 어찌됐든 간에 공통점은 뭐냐? 라고 하시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바로 다음에 명사 나온다라고 하는 거야. 명사가 나오고 나서 얘네는 문장이 완전하게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 명사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소유격만 없어지는 거야. 명사는 남아있어. 그러다 보니까 뒤에 나오는 문장은 완전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이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시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서 who's다. 자, 그래서 I like the boy. 자, 내가 그 남자애를 좋아해. 그 남자아이의 머리가 is brown. 갈색이야. 자, 그럼 지금 여기서 the boy랑 his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and를 넣어서 만들어주고 얘네 두 개가 합해져서 who's가 되어지는 건데, 소유에 해당하는 명사 바로 다음에 있잖아. 그러니까 뭐 별다른 명사 추가할 필요 없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주어 동사 보호로 완전하게 되지. 소유의 대상이 되는 명사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다음에서는 항상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고 알고 계셔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서 좀 급하다 보니까 넘어가는데 이 문장을 우리가 잘 봐주셔야 되겠지. 앞에서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서는 앞에 선행사가 있고 항상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뒤에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the coupon, 그 쿠폰이라고 하는 것과 you have it 이라고 해서 이때 it이랑 같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and 넣어서 만들어. 그러면 and랑 it이랑 합해서 관계대명사가 될 텐데 위치가 어디여야 돼? 선행사 바로 다음에 붙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which you have까지 우리가 만들 수 있어.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 쉽게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 어떤 관계대명사 들어가야 돼? 가 들어가겠지.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어렵게 가자. 조금만 더 라고 하면은 주어 여기 있잖아. 동사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러니까 이 동사의 빈칸을 뚫어두는 거야. 여기서 얘 동사의 형태를 주어와 연관지어서 너네가 알아볼 수 있을까? 특히나 여기서 만약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얘가 주격이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which is 뭐 people's 어쩌고저쩌고 라고 해서 씁시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만약에 복수명사로 끝났어. 그냥 만약에 people이라고 하자. 문장을. 그러면 이거 다음에 바로 is가 나오게 되는 꼴이잖아. 우리가 가장 쉽게 만났을 때 동사 왼편에 항상 뭐가 있다라고 해? 주어가 있다라고 하잖아. 근데 실질적인 주어는 어디 있는 거야? 앞에 나오는 선행사였던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주어와 동사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냐라고 하는 꽤나 기본적인 문제 유형에 들어간다. 그리고 고등학교 이상에서도 주어와 동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좋아해. 가장 기본적으로 너네가 해야 될 걸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기본이 가장 어려워. 기본이 가장 어렵다 보니까 항상 주어와 동사가 멀어질 수 있다. 그런 학교 문제에서 이때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건 항상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거를 가장 잘 활용하기 좋은 게 관계사야. 여기 중간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보시면서 가주셔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자, 그래서 밑에 뭐 체크업 같은 경우에서 봐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주어진 자리에 어떤 관계사가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 걸 물어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선행사 먼저 봐달라고 했었죠. 사람이지. 그럼 얘는 다 되잖아. 근데 뒤에서 격이 뭐야? 동사부터 나오잖아. 그럼 주격이지 뭐. 자, 얘도 뭐예요? 사물이죠. 그럼 후는 더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뭐야? 주어, 동사. 그 다음에 AD. 그럼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위치지 뭐. 3번은 뭐야? 자, 선행사 있어요. 명사는 있네.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 보어로 해서 완전하네. 그러니까 흐스. 이렇게 문장 어순이 완전한 걸로 가실 거 아니면 편법으로 해석으로 가셔도 돼요. 그 강아지의 꼬리가 한마디로 명사가 라고 했을 때 의미가 자연스러워. 그러면 그냥 소유격으로 가시면 되겠다. 말했듯이 이건 편법. 제대로 된 방법 아니야. 제대로 된 방법은 뒤에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따져봐 주시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셔야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넘어가셔서 다음 페이지 144쪽 들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이에요. 자, 관계대명사 that 같은 경우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랑 똑같아요. 얘들 같은 경우에서는 선행사의 종류에 상관없이 라고 하는 말만 잘 알고 계셔주시면 되겠다. 애초에 얘는 관계대명사 표에 들어갈 때 선행사의 종류에 둘 다라고 적어놨단 말이에요. 둘 다라고 하는 건 사람이나 상을 둘 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주격이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쓸 수 있다 라고 하면 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쓰는 게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 들리는 거 없죠? 그래서 얘는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 자, 두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서는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은 첫 번째 내용. 선행사가 사람과 사물 혹은 동물일 때 라고 했는데 이거는 플러스야. 아시겠죠? AND의 개념이라고. 사람 그리고 사물이나 동물이 한 번에 합해서 선행사다라고 하면 무조건 that을 써주셔야 된다. 그럼 언제 나올까? 당연히 중학교 때. 고등학교에서 굳이 이걸로 안 되지. 그러면 뒤에 나오는 내용을 고등학교에서 내나요? 이것도 웬만해서 안 내요. 이건 좀 문제가 많이 더러워지거나 조금 되게 좁은 부분의 문법을 다루는 내용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은 아니야. 그래서 조금 자사고 같은 경우에서도 이 정도까지 다루지는 않아. 그래서 얘들은 학교에서 언급을 해야 나와. 언급 안 하면 절대로 안 나올 거야. 그래서 만약에 데일리 테스트에서 얘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필수적으로 적어주셔야 될 건 얘. 아시겠죠? 뒤에 거의 내용을 못 쓴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따로 점수를 깎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내가 지금도 일부러 언급을 안 할 거야. 얘는 지금 당장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 아니야. 아시겠죠? 얘는 필요해.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동물일 때는 써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와 인데요. 자, 얘 같은 경우에서는 I didn't hear the thing which you said. 자, 나가. 여기서 보자라고 하면 나는요 didn't hear 못 들었어요. the thing 어떤 것을. 근데 그게 뭐야? 네가 말한 이라고 해주는 거지. 자, 그럼 지금 여기서 the thing은 뭐예요? 선행사. 자, 그 다음에 위치 같은 경우에서는 관계대명사가 된 거지. 자, 그래서 이때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를 합쳐서 만들어주게 되는 말이 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what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what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앞에 선행사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앞쪽에서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서는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가 앞에 나오는 선행사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what 같은 경우에서는 이 선행사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행사의 자리까지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 아이기 때문에 그러면 what은 누구의 자리에 들어가져 있는 거야? 선행사라고 하는 명사의 자리까지 들어가져 있는 거니까 이때 what은요 명사절로써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은 당연히 어떻게 써? 관계대명사의 문장이 그대로 내려오게 되는 거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what 플러스 불완전한 절이 하나의 뭘로 쓰일 수 있다?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서 쓰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기본 개념으로서 가지고 계셔야만 해요. 무조건.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얘가 보통 3학년 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할 거든. 와 같은 경우에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what과 that을 구분짓는 문제를 많이 내요. 얘도 명사절로 들어갈 수 있고 얘도 명사절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럼 차이는 뭐야? 뒤에 문장 불완전하다. 얘 다음에서는 뒤에 문장 완전하다. 그러니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문장에서의 차이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밑에 생략. 자, 관계대명사의 생략인데요.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경우에서 생략이 된다라고 하지.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와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생략이 가능하다.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애초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만 있으면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목적어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가 지금에서처럼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 그래서 동사의 목적어가 가능하겠고, 또 하나의 경우가 언제야? 목적어는 총 두 가지로서 언제가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건우야, 건우야, 목적어는 또 언제가 있어?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를 목적어라고 하지. 그럼 또 한 가지, 뭐 다음에 나오는 명사를 우리가 목적어라고 해. 뭐지? 오케이. 항상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를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중요하게 되는 건 얘이다. 자,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예문을 본다면 This is the house. 자, 이것은요 집이에요. 자, 그 가수가 살아 그 집에 라고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 이때 in 다음에 뭐 in이라고 할게요. 그냥 단순하게. 자, 그래서 이때 it이 앞에 나오는 house랑 똑같은 거니까 얘가 앞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잖아. 이러한 경우에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that으로 쓰셔도 되고 위치로 쓰셔도 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만 있으니까 생략을 하셔도 된다 라고 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 이때 in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원래 이 집이라고 하는 말 대명사 앞에 있던 거잖아. 근데 얘가 지금 뭐가 됐어? 관계대명사가 됐지? 그러니까 이때 in도 앞으로 같이 튀어나와질 수가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때 in 위치라고만 적어주셔야 되고, 이때 in 위치는 생략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이때라고 하는 건 전치사가 이렇게 앞에 옮겨왔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 없고요. 생략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알고 계셔 주셔야만 해요. 아시겠죠? 얘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서 한 가지 형태가 더 들어가게 되는 거지. 동사, 목적어, 다음에 전치사로만 끝나는 거. 그럼 얘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얘도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당연하게 문장은 불완전할 거예요. 자, 근데 얘가 만약에 전치사가 앞으로 소유격 쓰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서는 전치사 앞으로 튀어나가면 뒤에 남는 문장은 어떤 문장이 나와?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하나야? 그러면 전치사의 목적어를 선행사로 가지고 나와서 관계대명사로 바꿔서 나온 문장은 관계대명사절에 완전해질 수도 있어? 아니면 아예 없어? 언제야? 언제지? 우리가 지금 전치사가 뒤에 있을 때는 항상 불완전하겠지? 그죠? 근데 이때 전치사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순간 완전해지게 된다.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와 전치사의 목적어를 관계대명사로 만든 거는 뒤에 문장이 완전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다라고 알고 계셔주시는 건 안 좋아요. 일반적으로는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게 맞지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은 항상 완전하다라고 알고 계셔 주셔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서도 차이야. 왜 그러냐면 자, 이때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관계대명사 that은요 앞에 전치사가 못 올 거야. 자 그러면 in that이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자 근데 얘 관계대명사 아니면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럼 그때 얘는 품사가 접속사라고. 뭐뭐라는 점에서 라고 하네. 그럼 얘는 접속사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이야기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잘 들어봐야 되는데 학교 수업의 내용을 전치사가 앞으로 옮겨오게 되면은 that을 못 써. 근데 in that이라고 하는 표현은 쓸 수 있어. 이때 in that은요 접속사로 써서 뭐뭐라는 점에서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얘가 반영이 된 문제가 나온다고. 그럼 우리가 시험에서 이때 in that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면 안 돼. 그때는 뒤에 문장이 완전하냐 라고 하는 거랑 아 얘가 뭐뭐라는 점에서 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맥락이 맞나? 라고 하는 걸 같이 봐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문제가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다. 학교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너네들의 활용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가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가 한 번에 있으면 함께 생략을 해준다 라고 하는 건데 뒤에 분사구나 형용사구가 올 때 라고 하는 건 모르셔도 돼요. 단순하게 알자고요. 그냥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가 있으면 한 번에 생략을 한다 라고 알고 계셔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것.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저거부터 뜰 테니까.